안녕하세요, 홍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할 내용은요, 우리 생명 시스템 시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이루고 있어요. 생명체,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생명체에 해당을 하죠. 물론 그 밖에 등등등등도 있지만, 우리 초점 맞출 거는 사실은 동물입니다. 우리 몸과 관련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구성 단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구성 단계. 자, 구성 단계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몸 뭐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자,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갈게요. 세포. 자, 그리고 이 세포들의 모임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동일한 세포들의 모임. 우리 맨 바깥쪽에 있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그런 상피세포들이 막 모여 있어요. 붙어 있겠죠? 그럼 이거 상피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세포 덩어리에 해당을 하게 돼요. 오케이? 아직까지는 그냥 세포 덩어리. 예를 들어서 세포 이렇게 하나야. 이건 세포야. 조직은요, 이런 애가 여러 개가 덩어리져 있어. 그럼 이제 이게 조직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냥 세포 덩어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딱 정해진, 그러니까 할당받은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은 뭐를 만들게 되냐? 바로 기관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자, 기관은 이런 걸 기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짠! 제가 그린 게 뭘까요? 잘 안 그려졌네요, 예쁘게. 위입니다, 위. 그쵸? 위 같아요? 자, 위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거 뭘까요? 간. 그치? 이렇게 그리면 심장. 이름이 딱딱딱딱 떠오르죠.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거는요, 그 친구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바로 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능을 갖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갖췄다? 기능을 갖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제가 어떤 거 그려드릴까? 간 하나만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룹니다. 기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는 기관계가 뭘까요? 빨리 그릴게요. 자, 뭔지 아시겠죠? 마음의 문을 열면 보입니다. 자, 뭡니까? 소화계입니다. 뭐 물론 더 있어요. 이자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일을 해요. 그리고 먹어서 영양소 흡수하고 나머지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소화계, 소화기관계,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뭐 아니면 콩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방광 있고 요도 있고 그럼 이거는 배설계. 이렇게 기관 모여서 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면 기관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기관계들이 모이게 되면은 뭐를 이루게 되느냐? 바로 개체를 이루게 되겠고요. 완벽한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 단계는 이 단계를 쭉쭉쭉쭉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동물의 구성 단계예요. 식물의 구성 단계에는 기관계가 없고, 그리고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게 있고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책에 이제 가지고 계신 책에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은 오늘 얘입니다. 얘 세포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는 우선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인공은 동물이라고. 동물. 자,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세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세포입니다. 세포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려도 다 알던데? 이게 뭐예요? 핵입니다. 맞습니다. 핵. 이건 핵이고요. 핵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자, 여기다가 빼서 적어드리죠. 핵은 어떤 일을 하냐? 여기다가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이렇게 생긴 애 우리 했었는데 얘 누구예요? 그렇지, DNA들이잖아. 얘네들이 여기에 막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이렇게 실처럼 막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이렇게 풀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주머니 안에 쏙 넣어놓은 거예요. 세포가 진화하면서 핵 안에다가 유전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핵에서는요, 뭐를 하게 되느냐? DNA가 저장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까 이 친구 뭐였다? DNA가 들어가 있고요. DNA가 들어있다. 뭐를 한다? 유전물질의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DNA 유전물질 저장. 유전물질 저장.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할 거예요. 저기에서. 핵에서 우리의 생명 활동들을 다 조절을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요. 요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핵이랑 연결된 게 있습니다. 핵이랑 연결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핵이랑 연결된 거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소포체라는 겁니다. 소포체. 이름부터 가지요. 이름은 요거는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소포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냐면요. DNA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DNA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엄청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서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누가 잠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그러면 이거 그냥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합니까? 복사 한번 찍 하는 거죠. 그치? 아니면은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을 때 제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쫙 100명에게 나눠드릴 거면 100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복사기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할 건데 DNA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그 DNA 잘 들어요. DNA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은 막 효소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뭐 항체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그 정보가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래서 국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직접 밖으로 빠져나오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NA를 한번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뭐를 만드냐면 RNA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 RNA가 되겠고요. 자, 이 RNA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만들게 되냐? 얘가 자, 여기로 나온 거 아닌데 자, 여기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사실은 요 겉에서 붙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안쪽에다 뚜루루루 넣어줍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핵 DNA 안에 있고요. 그리고 RNA가 밖으로 빠져나올 거고 이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에 집중적으로 할 얘기예요. 그럼 이 노란색에 초점 맞추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단백질이에요. 자, 얘가 뭐라고? 단백질. 그러면 이 만들어진 단백질 순서는 이거야. DNA가 RNA로 바뀌고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와 같은 이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요 보라색이 뭐지? 소포체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자기 몸에서 쓸 거면 그냥 여기서 빼내면 돼요. 자기 몸에서 쓸 거면 야, 단백질. 자기 몸이라는 건 세포야. 여기서 그냥 쓰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밖으로 내보낼 거면은요 조금 다른 길을 가면 됩니다. 조금 다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 좀 비슷해. 두 개가 생긴 게. 자, 그런데 얘의 이름은 뭐냐면 골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골지체.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다 적어드린다고 하지 않았나? 여하튼 간에 자 이쪽으로 넘어온 이 단백질은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보낼 때는 골지체를 이용하고요. 자기 몸 안에서 사용할 거면 그냥 소포체에서 이제 분비하면 되는 거야. 이 안으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단백질입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지금 사실. 쭉 그냥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게 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누구냐? 여기에서요. RNA를 가지고요.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콩알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사실은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콩알만한 게 점점점점점점점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할 거야. 얘나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자, 사실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이름은 똑같아. 기본적인 이름은. 자, 그래서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두 개가 그냥 점점점점들이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잘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어디죠? 동물세포죠. 동물세포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식물세포에도 있군요. 자, 동물세포든 식물세포에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약간 주름이 이렇게 막 져 있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자리가 좁아서 하나만 그리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뭐냐?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세포 호흡을 하고요. 세포 호흡은요, 에너지를 내는 일입니다.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 내서 이제 쓸 때 요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포의 구조 중에서 요거 참고할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세포 안에 구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느낌이 오셨겠지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세포의 구조 제일 첫 번째보다 너무나 잘 알죠. 엽록체. 자, 두 번째는요. 세포벽. 자, 그리고 액포도 주로 식물세포에 존재를 하고 노폐물을 저장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고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제가 나름 생각해서 쓴 거야. 핵에서 DNA를 RNA로 바꿔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그 RNA를 딱 잡아가지고 리보솜이 뭐를 하냐면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성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디로 가냐면은 소포체로 갑니다. 자, 소포체로 가서 단백질의 이동이 일어나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 길로 가도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는 거야? 골지체로 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보낼 거는요. 단백질을 분비하게 돼요. 순서대로 같이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RNA에서 단백질 합성, 자,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의 이동, 그리고 골지체에서는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단백질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세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너무 많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요 파트 있지? 여기는 이제 또 따로 집중적으로 할 거고 오늘 저랑 함께 할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아우!
그래. 오, 쌤 이걸 안 했네. 근데 이게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하면 돼요. 자, 이거. 아까부터 보면서 아, 왜 저거 안 해? 이런 친구도 많았죠. 이겁니다. 자, 얘가 바로 뭡니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세포막이고요. 이 세포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들어올 건 들어오고 나갈 건 나가고 안 나가야 되는 건 나가지 말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건 들어오지 말고, 즉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 우리 집에. 그치? 우리 집에 막 옆에 사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막 아무 데나 막 나가서 안 들어와. 그것도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조절하고요. 밖에 있는 것도 들어온가 나감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물질의 출입 조절입니다. 물질의 출입 조절이야. 이것도 한번 적을게요. 세포호흡합니다. 갑자기, 그지? 혹시 못 썼을까봐. ATP 형성 이런 거, 생성 이런 일이고. 자, 그러면 다시 세포막 이야기로 되돌아와서요. 이 세포막은 구조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세포막은 제가 지금 뭘 찾는 게 있었는데 다른 데 있네. 세포막은 이렇게 생긴 귀여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인지질이라는 친구예요. 나는 인지질이야. 인지질은 머리와 그리고 이 다리 부분,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머리 부분이 뭐냐면은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꼬리 부분을요, 소수성, 물을 싫어해요. 자, 인지질이 어떻게 있을 거냐면 얘네들이, 이거 그냥 귀엽게 그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있냐? 세포막은 이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있잖아, 세포막인 거야.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확대. 뚜루루루 이렇게 거기 안에 막 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지질뿐만 아니라요, 여기에는 뭐가 같이 껴있냐면은 막 단백질이라고,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있습니다. 나도 있지롱.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있어요. 막단백질은 이렇게 완전히 관통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만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표정이 똑같네. 다 스크림이네. 자,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인지질과 그리고 막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세포막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 얼굴 한 친구 있잖아요. 얘가 평생 여기에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얘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같은 층에서. 제가 아까 뭘 찾으려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렸냐면, 색연필을 이렇게 뭉탱이로 해놓으면 이게 설명하기 쉬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분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잘 움직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쵸? 얘 잘 움직이면 사이사이 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죠. 그런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인지질 얘네들은 사이사이 움직이고요. 뒤 바뀌기도 해요. 왔다 갔다. 조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뒤 바뀌기도 합니다. 기본 구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사이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물질의 출입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세포 내부라고 치고요, 여기가 세포 밖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로 이렇게 물질들이 후루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틱틱틱틱 들어오는 경우들. 자, 얘네들은 뭐냐면은요, 그냥 진짜 확산이에요. 단순하게 확산돼서 들어옵니다. 확산의 말뜻이 뭐예요? 바깥쪽에 농도가 높아요. 바깥쪽에 농도가 고농도야. 고농도. 되게 많은 거야.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이 되게 많아. 여기는 별로 없어. 여긴 저농도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그냥 오잖아요. 이거 그거 물에다가 잉크 넣으면 잉크 퍼지는 거. 그거야, 그거.
그래서 단순하게 확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엄청 작은 것들, 기체 같은 것들,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여기가 대표적인 예거든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얘네 두 개만 할게요. 이쪽 갈게요. 여기 있는 애 있잖아. 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뻥 이렇게 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특정한 애들이. 그래서 여기 사이로 휙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슉 이렇게 막단백질 사이를 관통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확산이야. 이것도 확산. 근데 이거는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얘 있잖아. 별도 별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별도 그냥 이쪽이 원래 많았던 거야. 자,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무조건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확산. 근데 확산의 종류가 두 가지. 자, 세포막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가 물질에 왔다 갔다 거리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미 끝났어요. 1. 세포막과 관련된 이동 확산입니다. 환산이 아니라 확산이지. 자, 확산. 확산은 그냥 단순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무슨 확산을 한다? 단순 확산. 즉, 인지질 사이를 삐짓고 들어온다. 아니면 삐짓고 나간다. 알겠죠? 촉진 확산은 뭐다? 그런 거 말고 좀 덩치 커. 예를 들면은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용성 애들이 일로 가. 자, 아니면 전하를 가지고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의 이동은 이쪽으로 갑니다. 촉진 확산. 제가 여기까지 다 할 때 안 지우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 책이 있으시면은 책에다가 체크하시면서 하세요. 알겠죠? 여기 안 쓴다고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좀 전에 촉진확산,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런 게 확산이에요. 이 확산은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무조건 고에서 저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ATP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요. 알겠지? 에너지 써가지고 열심히 일부러 돌리는 거 아니야. 일부러 막 넣고 빼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가죠. 여기에서 이거를 또 엄청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막단백질이 있어요. 막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막단백질 하나에 모든 종류가 다 갈 거다라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 길로 포도당도 가고 아미노산으로 가고 아니야. 여기 포도당 길이면은 여기는 아미노산 길이에요. 아예 달라요. 알겠죠? 각각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산 얘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삼투입니다. 삼투. 이 삼투는요 완전 다른 거야. 얘들아, 세포막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정말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확산은 물질이 직접 슉 들어가는 거, 고에서 저로 그냥 가는 거. 삼투는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용매가 가. 용매 기억나? 용매. 이 이제 삼투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거죠. 이게 삼투막입니다.
그리고요, 이 삼투막은요, 물 같은 거는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물은. 근데 덩치 큰 애들은요, 여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요, 똑같은 양의 물을 양쪽에다 넣을 거고, 여기 삼투막이에요. 여기가 고농도입니다. 여기가 저농도예요. 알갱이가 많이 있다는 뜻이고, 알갱이가 적게 있다는 뜻이에요. 삼투막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 상태는 저렇게 농도 차이가 있는 것도 싫고요, 압력의 차이 있는 것도 싫고요, 그냥 다 일정하게 만들어. 항상. 그렇잖아? 그러면 고농도에서, 그러니까 고농도는 농도를 낮추고요, 저농도는 농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간값을 갖고자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삼투막 때문이야. 이 삼투막이 나는 못 통과해. 너희는 얘네는 못 통과해요. 이건 못 통과해요. 근데 뭐는 통과하냐면은 물은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이 이동을 해요.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1번 저에서 고, 2번 고에서 저. 1번, 2번 빨리 대답해요. 1, 2, 3, 4, 5. 자, 카운트 그냥 세본 거고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2번을 얘기해요. 고에서 저로 갈 거다. 여기서도 고에서 저로 가잖아요. 고에서 저로 물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이 간다니까 여기는 점점 더 농축이 돼요. 애들이 찐득찐득해져. 농도 커져. 여기는 점점 묽어져요. 자연현상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가야 돼. 얘는요, 어떻게 가야 되냐? 저농도에 있었던 물이요, 고농도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저농도는 점점 진해지고요, 물이 내려가면서 고농도는 점점 희석이 돼, 묽어져. 그러면서 서로의 농도가 맞춰지게 되는 거야. 됐지? 이겁니다. 자, 삼투는 뭐가 움직인다? 이게 중요해. 용매가 이동을 하는데 용매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용매가 이동합니다. 우리가 물 얘기하잖아, 물. 이게 용매야.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한다. 기본 뜻이고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우리 세포막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실험이 나올 거예요. 실험이 뭐냐면은, 자, 비커에다가 용액을 3개를 준비합니다. 보통 적혈구 이런 세포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적혈구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 적혈구, 얘도 적혈구, 얘도 적혈구인데요. 적혈구 안에 그 농도 있잖아. 그 농도랑 이 바깥쪽의 농도를 비교할 거예요. 안쪽보다 바깥쪽의 농도가 되게 진해. 뭐가 되게 많이 섞였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장액이라고 할 겁니다. 고장액. 자, 두 번째는요, 내부랑 바깥쪽에 농도가 같게끔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등장액이라고 할 거야. 이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별로 없어. 자, 여기는 저장액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보세요. 이 삼투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저에서 그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고장액이잖아. 고장액 의미가 뭐야? 높다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세포에 비해서. 밖에가 고고요, 상대적으로 안에가 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되니? 저에서 고람에 빠져나오겠죠. 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포가 이렇게 찌그러들어. 오케이? 찌그러들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등장액은 사실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양이 동일하거든. 동일해서 겉으로 봐서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장액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가 상대적으로 저야, 안에가 상대적으로 고야. 물이 안쪽으로 엄청 들어오지. 이빠이 이런 말 써도 되니? 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빨이 들어옵니다. 쓰지 말까 보다, 그지? 저에서 그쪽으로 물이 엄청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들어와서 얘네가 커져요, 덩치가. 그러다가 너무 터지면은 빵 터지기도 해. 그게 용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빵빵빵빵빵빵빵 터졌어. 그럼 그거를 용혈이라는 표현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찌그러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는 뭘 줄까요? 이걸 주는 게 아니겠죠. 그림을 주고서 얘기하겠죠. 이렇게 딱 여기다가 넣어놓고 나서 이렇게 찌그러졌어, 애가. 여기 있는 거 고장의 기계, 등장의 기계, 저장의 기계, 그거 물어보겠죠. 그럼 유추하면 돼요. 아, 물이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조금해졌겠네. 그러면 안쪽이 저, 바깥쪽이고. 확산이랑 이거 헷갈리면 이제 여기서 큰일 나는 거지. 응. 그래서 공부는 정확히 해야지. 자, 확산은 고에서 저고요. 그리고 섬트는 저에서 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 똑같은 건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 있잖아, 식물세포. 식물세포에 있으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더 차이가 있어. 얘 식물세포, 얘 생물세포, 얘도 식물세포예요. 자, 고장에게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밖에 비커는 안 그릴게요. 고장에게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동일해요. 안에서 밖으로. 근데 세포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포벽 안쪽에 딱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포막이 있어. 식물세포도. 세포막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라면 세포벽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거야. 세포막이 평소에는. 근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크게 그릴까? 식물세포에서 세포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알았어. 이 파란색을 처음 써요. 세상에. 진짜 저 알록달록한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기도 더 막 쓸걸. 자, 고장에게 집어넣게 되면은요, 식물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뭐가? 세포막이 세포벽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원형질 분리. 오케이? 이거 원형질 분리. 식물세포에서만 볼 수 있고요. 자, 등장액에 넣으면 당연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지.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등장액에 넣어도 물은 들어가고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많고 들어가는 게 적은 거야. 상황이. 마지막 저장액에 넣은 애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안 되지. 저장액에 넣은 거 자체가. 뚱뚱해져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돼. 근데 얘처럼 막 모멸 팡 터지고 그런 건 없어요. 살짝 너무 많은데? 세포벽이 조금 요 정도? 좀 너무 오버했네요. 요렇게 지금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터지진 않아요. 용혈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고장에 넣었을 때, 자, 그리고 이게 등장액에 넣었을 때, 여기 이점 써있는 거 아시겠죠? 이게 저장액에 넣었을 때 식물세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성 단계부터 해가지고 세포액이 거쳐서 세포막, 그리고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의 그 출입 일어나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저랑 마지막으로 볼게요. 구성 단계 세포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해야지. 세포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기관계, 개체. 자, 그 다음에 세포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핵,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거, 뭐다? 리보솜. 아니고 소포체, 그지? 소포체. 자, 그리고 여기 점점점점 붙어있는 게 리보솜.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게 골지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포질도 있습니다. 세포질. 제가 너무 많이 무시했네요. 세포질을.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순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기억하면 돼. 리보솜은요, 단백질을 합성해요. 단백질 합성. 그래서 그걸 소포체로 보내면 이동시키고요. 골지체에서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 될 때는 분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거 번데기처럼 생긴 거, 이렇게 막 주름진 거, 이거 미토콘드리아고요. 실제로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호흡, ATP 생성되겠습니다.
자, 세포막 핵심 내용이었죠.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게 될 것이고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친수성과 소수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성끼리 마주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요, 중간중간에 단백질들이 껴있습니다. 막단백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단백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포막에서 물질의 출입은요, 두 가지로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제일 첫 번째 확산, 그리고 두 번째는 삼투가 되겠습니다. 자, 확산부터 가자. 확산은 무조건 고에서 접니다. ATP 안 써요. 근데 그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단순 확산, 두 번째는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은요, 작고 전하를 띄지 않고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그냥 인지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거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거나 전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촉진 확산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 아미노산 아니면은 뭐 나트륨, Cl-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각각 막 단백질마다 자기가 이동시킬 수 있는 물질은 정해져 있다. 기억하시고요. 삼투각이요. 삼투는요. 저에서 그쪽으로 용매,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되겠고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 넣었을 때 고장액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세포막이 세포벽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안쪽으로 모이는 게 원형질 분리였죠. 등장액에서는요 서로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들어가고 나가는 물의 양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저장액에서는 어떻게 된다? 밖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 동물세포는 용혈 터지기도 하고요. 식물세포는 그럴 수는 없지만 약간의 팽창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할 건데 다음 내용으로 이제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 텐데 시험 준비들 잘 하시고요. 요거 기본 내용으로요. 이제 내년에 뭐 생물 뭐 이제 쭉 연결될 테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말이 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